이 검찰 요놈들이 결국에는 이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구속 당연히 시켜야죠. 구속 안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공천원금을 2억 7천씩이나 받았잖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윤석열 김건희가 책임질 거냐고. 밑에서 꼬리 자르기를 해야죠. 2달 내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는데 어떻게 살려둬요. 핸드폰을 3대씩이나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녹취가 2,000개 3,000개래요. 거기에 대통령 부부 관련된 것만 200개라는 거 아닙니까? 버렸겠어요? 안 버렸지? 많이 버렸다고 지금 회유하려는 거지. 대통령 부부를. 그런데 안 속죠. 지금 불안불안한 거야. 밖에 내놓으면은. 무슨 사고를 칠지를 몰라. 얘네들. 그래서 가둬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참고로 지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야. 그래서 넘어왔어요.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6.25 때.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교화가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서 이 녹취를 폭로를 해야지 윤석열 정권이 끝장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보수 체질이라서 지 감각적으로 이 대통령 부부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는 평가할 겁니다. 이 명태균 씨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려면은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지금 산다고 살 수 있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끝장이 있는데. 그냥 묻어두겠냐고요. 또다시 꺼낼 겁니다. 그래서 묻힐 것이 아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지 악의 편에 서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어요. 검찰이. 이 명태균 하드디스크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김수현 변호사가 명태균의 변호사잖아요. 창원지검 조사에서 이틀 내내 입회를 해서 이 김수현 변호사가 거기에서 알고 검찰한테 들은 얘기 본 것을 폭로를 합니다. 이봉규 TV에 나와서 폭로를 하는데 이준석 관련이야. 이준석 요놈이 이 성상납 의혹 있잖아요. 성상납 의혹 이것을 이 명태균과 수시로 상의를 했고 또 대통령 부부한테 건의를 잘 좀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청원 비슷한 부탁을 명태균을 통해서 한 거야. 명태균과 친하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친하니까 그걸 알고서 그쪽에 로비 창구로 활용을 한 그런 정황이 김수현 변호사에 의해서 드디어 폭로가 됩니다. 이준석 어쩌냐. 이제 정치 인생 끝이다. 끝난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말씀드리면 뭐 검찰 수사에서 이준석, 김종인 카톡 다 나왔어요. 네. 아, 이준석, 김종인. 네. 이준석과 김종인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네. 이준석, 김종인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김종인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이준석에 관한 것만 볼게요. 이준석에 관한 것. 자, 정말로 이 젊은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카카오톡 주고받은. 카카오톡. 네, 네.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 카톡에서 뭐 핵심적인 게 뭐가 카카오톡이 막 쏟아진 거예요. 이준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시한 것만 저희는 볼 뿐인데요. 왜냐면 본인 폰에 안 검찰이 흘려준 거예요, 이쪽에. 무슨 의도가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건 차치하고 이거 이준석에 집중해서 봅시다. 자,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겠죠. 검찰 측에서 논점을 흐리고 한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이준석을 잡음으로써 약간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내용 봅시다. 남아 있어가지고 네. 컴퓨터 하드에서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찾아낸 것들인데 네. 예를 들면 성상납. 네. 성상납? 그 이준석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그 윤리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막 뭐 이분한테 계속 상의하죠. 명태균과 수시로 상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그 윤리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막 뭐 이분한테 계속 상의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 부부랑 어쨌든 예전부터 좀 연락하고 지내고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좀 대통령한테 또는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서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자, 대통령 부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서로 논의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오. 네. 그러니까 여사님하고는 어쨌든 연락을 좀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고 지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측에다가 본인 어필해달라는 걸 그 상의까지 하는 친구예요. 이준석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아이고, 이거 떡밥 던져놓고 뒤로 쏙 빠져 있잖아. 자기는 아닌 척하고.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이준석이 SBS 무슨 무슨 스토브 뉴스인가 뭔가 어디 유튜브 채널에 예. 10월 말에 나와가지고 자기 명태균이랑 어떤 관계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명태균을 그 윤하고 연결해주고 그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이 연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연결했어요? 그 모 교수와 예. 현직 국회의원. 함성등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분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예.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이준석이 친구도 젊은 친구가 젊은 정치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 보니까 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연결한 게 함성득 교수 경기대학교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이웃 주민이고 윤석열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그분과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김영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죄가 뭐가 있으니까 부탁을 했겠죠. 본인이 깔끔하면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죄가 없으면은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충격적이잖아요. 젊은 정치인이. 자, 2013년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이준석이 대전시 유성구 수제 호텔 리베라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의 주선으로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게 2022년도 9월 20일에 이 성접대를 포함한 수수 행위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처리를 했어요. 해당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공소권 없다라고 처분을 한 겁니다. 해당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공소시효 만료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후에도 이준석이 가세현을 허위사실로 유포했다며 고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이 무고 혐의를 고발한 가세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고죄로 송치했습니다. 이 가세현이 무고죄로 같이 맞고소를 했죠. 거기에서 무고죄로 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술렁였죠. 자, 경찰이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술렁이었던 거예요. 의혹을 한층 더 갖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이준석에 20여 회 넘게 접대를 했다라고 폭로를 한 적이 있고, 요때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의 변호사가 이 김소연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의심을 사게 한 게 이 약속 증서였어요. 이 이준석이 협박을 받아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협박 전화를 받고 이 약속 증서를 써줍니다. 이 김철근 씨는 이 당대표, 국힘 당대표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대전까지 가서 이걸 써줍니다. 약속 증서를. 이동규 피부과 대전시 소재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김철근 투자 기한을 3년으로 한다. 월 일부의 이자를 준다. 라고 말이 투자 유치 약속 증서지 그것은 법률상 리스크를 회피해 가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질상의 7억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더 의심사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성상납에 대해서 무죄 면죄부를 줬잖아요. 강신업 변호사. 경찰 기소 의견 사건 2년 분께다 이준석의 면죄부죠. 하늘, 땅, 이준석, 경찰 모두 다 하는 일 서울중앙지검만 모른다고 하는 꼴이다. 경찰이 공영훈 딸 갭투자 이준석 발언 공선법 위반 무혐의 이준석. 이러면서 이준석은 사법적 리스크를 싹 다 벗어났어요. 몰라요. 아까 이 카톡 내용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의심이 충분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이준석과 김건희의 또 친분 관계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전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준석은 국힘 당대표를 했고, 이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실세죠. 지금도 실세고.
이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니까요. 두 사람 관계가. 본인의 육성도 얘기했어요. 김건희와 이제 수시로 통화를 자주 했다. 김건희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 육성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이준석이 핸드폰에서 왜 김건희의 육성이 나오냐고요. 그리고 그런 육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천과 관련해서 지방선 2022년도 6월달 7월달 그때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나눴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왜 김건희와 공천 얘기를 당대표가 하냐고. 이거 불법을 실토한 거지 뭐. 김건희를 적극 쉴드를 쳐주고 김건희의 불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왁구가 약하다고 하면서 증거가 약하다고 하면서 쉴드를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까발리게 되면 한동훈의 입지만 강화시켜준다. 한동훈이 김건희가 공천을 창원 김해 공천에 대해서 공천을 부탁을 했는데 원래는 창원 의창이었는데 김영선의 지역구가 김해로 가라고 돼. 김해 가부로 가라고 했어요. 김건희가.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한동훈이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의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말을 안 듣고 실패를 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걸 부분을 까발리자고 하니까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야. 너무 증거가 약하다. 그리고 한동훈의 입지만 강화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사귀겠다고 저 오히려 그게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갔습니다. 한동훈이 받지 않은 게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를 해요.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다 공천 개입했는데 왜 안 돼? 명태균이 따지잖아요.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포지션만 강화된다. 공천을 하라니까.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거든. 지방선거 공천.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누가 봐야 이걸 지방선거 공천을 파봐라 라고 지금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사꾼이야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모사를 다 부립니다. 지방선거 때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것은 맞아. 누가 과연 입을 열까? 그러니까 또 명태균 이거 씨부린 거 한마디만 갖고는 안 되는 판이거든. 왜냐면 당연히 경제적 병인의 주의가 없지. 김건희는 아무 말도 안 할 테고.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꽤 있는데 여기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내 핸드폰 보여주면서 하는 거야. 여기에 꽤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목소리가 나오죠. 이 폰에 다 없다. 이 폰에 없다. 이 폰에 다 없다. 이 폰에 다 없다. 김건희 목소리 같죠? 보니까 아니 그 폰을 백업으로 안 시켜놨어요? 내 거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대요. 김건희와 통화한 게 구글 드라이브에 잔뜩 있다는 거야. 김건희와 통화한 내용도. 그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안 나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전 폰에. 근데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녹취는 있었답니다. 녹취가 다 있다. 2022년 6월부터 다 있다는 거예요. 준석아. 아니 당대표한테 준석아가 뭐냐고.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가 김건희라고 하지만 준석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당대표 공식 당대표한테 준석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너희들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관계냐고. 도대체 너희 관계가 뭐냐고. 놀라운 거 있죠. 자, 김종인의 꿈 제가 얘기했어요. 김종인과 명태균은 이 명태균은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서울시장 만들려면 만들고 뭐 국회의원 만들려면 만들고 대통령 만들려면 만들고. 자, 김종인의 꿈은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꿈이었고 이 네 사람은 한패했다. 한편이었다라는 얘기죠. 윤핵관, 이 반대쪽은 윤핵관이에요. 윤핵관과 대립하는 한패. 자, 김건희가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이준석한테 제안해요. 권성동 제거해줄 거야. 권성동 제거해줄게 내가.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잖아요. 녹취가 있어요. 이것도. 얘들은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개판 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쫓겨나게 생겼잖아. 탄핵당하게 생기고 임기 끝나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못하잖아. 차기를 구상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는 여왕벌로서 차기를 이준석을 낙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김건희도 차기는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기는 쉽다고 생각했거든. 보니까 젊은 정치인이야. 젊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입도 잘 씹으려 나불나불 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에 붙어가지고 또 대통령직을 또 5년 또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 김종인의 꿈이 있었어요. 김종인의 꿈은 무엇이냐면
후보 뭐 입당을 할지 말지 창당을 할지 말지 이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윤을 찾아가요. 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2년만 해. 2년만 하고 그리고 개헌합시다. 개헌하고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 이게 맨날 5년 단임제 하니까 이 팀이 하면 다른 팀 또 뭡니까? 몰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 이제 국정농단 적폐청산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또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아직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죠. 문재인 정부의 전 검찰총장이고 정치를 어느 당에서 할지 결정도 안 하고 창당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틀어졌대요. 틀어져서 그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그거 뭐 서로 조율하고 하느라고 한 사흘 고생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김종인은 윤석열을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던 건지. 예, 그러면서 그 명태균 씨가 아마 저 말고 다른 기자들한테 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 준석이 대통령 좀 만들어줘. 우리 준석이 대통령 좀 만들어줘.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내일 취재편 그렇죠. 김종인의 이게 대통령 만들기 작전이었다니까.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김종인은. 그리고 지가 상황을 하려고 했던지 섭정을 하려고 했던지 했겠죠. 그 최상단에는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윤석열도 핫바지였다. 결국에는 이준석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들통나서 이제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자, 명태균 보수 후계 이준석을 건의했다. 윤 부부에게 보수 후계 이준석을 건의하고 김정은 대북 특사도 보내서 김정은과 나란히 사진 찍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후계 구도까지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무서운 자죠. 준석이를 또 국무총리 만들려고 했습니다. 준석이 국무총리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방이 다르잖아요. 준석이 국무총리 시키려고 그런 설득까지 추천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를 여왕벌이 낙점을 했다. 차기 낙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틀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 폭로를 해버리니까. 폭로가 다 나왔잖아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만일에 이준석이가 차기 여왕벌이 낙점에 의해서 대통령이 또 됐다 한다면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5년 있다가 또 5년 이렇게 건희 왕국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여왕벌 왕국에서. 이게 자꾸 지금 까발려져서 다 들통이 나니까 이런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이 여왕벌의 꿈을 여기서 왕국을 종식을 시켜야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무능한 윤석열을 쫓아내고 여왕벌 건의도 이제는 국민이 거부를 해야 된다. 이제 저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